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키예프 정권이 군대 동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아주 기상천외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위산업의 새 이사회 구성원 중 한 명인 티모페이 밀로바노프 전 경제장관은 미국식 복권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복권이나 추첨 방식으로 사람을 동원하자고 말했습니다. 밀로바노프 전 장관은 국가가 임의로 월 1을 뽑아 해당 날짜에 태어난 사람은 군대에 동원하고 다른 사람들은 면제 주는 것은 어떻느냐고 페이스북에서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 방식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국민들의 생각이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댓글을 단 사람이 거의 100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 방법이 베트남전 당시 미국에 의해 사용됐고 결과적으로 여러 부유층들이 징집을 면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국가 운영이 코미디입니다. 이런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일부 한국인들의 행태도 코미디입니다. 삽을 들고 싸우는 러시아군을 매일같이 격퇴한다고 거의 2년 동안 떠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분쟁 초기부터 조금만 더 있으면 러시아군의 무기가 다 떨어진다고 노래를 부르는 이도 있었습니다. 키예프 정권은 군대 요청에 따라 남성 또는 여성들까지 50만을 동원할 것이라고 떠들었지만 정작 잘루지니 총사령관은 구체적으로 병력 숫자를 말한 적이 없다고 밝히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는 무기, 장비, 탄약이 고갈되자 미국과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 자체 방위산업을 재건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젤렌스키는 방산기업 우크라바론프롬의 5인 감독위원회를 임명했습니다. 여기에 든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서두에 언급한 전 경제장관 밀로바노프입니다. 그는 미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습니다. 또 애리조나 방산연합의 CEO인 미국인 린디 스미스도 있었습니다. 이 애리조나 방산연합이란 단체는 마이단의 노골적 지지자였던 존 맥케인 전 상원 의원이 설립한 단체입니다. 한편 포브스는 젤렌스키 대통령실의 익명 소식통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당국이 고소득자가 세금을 납부하면 징집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 875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해 징집 면제를 고려한다는 건데 대부분의 우크라이나인들은 벌이가 시원치 않아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상위 15%만 가능한 액수입니다. 포브스는 소식통을 이용해 젤렌스키 정권이 경제 핵심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과 정해진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에 대해 징집 면제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포브스는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를 인용해 논의된 세금 기준액이 6천 흐리브냐, 157달러라면서 이는 33,400 흐리브냐, 875달러의 급여 수급제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월 875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만이 157달러의 세금을 내고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월 875달러 이상 버는 사람이 전 국민의 15%니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SaleExplorer.com 웹사이트에 따르면 2023년 우크라이나의 평균 월급은 23,000 흐리브냐였습니다. 이 논의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젤렌스키는 신년 대국민연설에서 군에 입대해 나라를 지키든가 그게 아니면 경제적으로 지원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33,400 흐리브냐 기준 방안이 확정되면 우크라이나 내 고용주는 직원급의 22% 이상을 원천 징수하고 이를 모아 국가에 사회기여금 명목으로 돈을 내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홀로도모르 대기근의 역사를 반러시아 내러티브에 맞게 날조한 예일대 역사업자 티모시 스나이더는 이러고 삽니다. 그는 2023년 마지막 날 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다면서 유럽으로부터 더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티모시 스나이더는 우크라이나 병에 걸린 환자입니다. 그는 전쟁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푸틴의 러시아가 패배하는 것뿐이라면서 125만 달러의 크라우드 펀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홀로도모르가 스탈린이 우크라이나인만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라는 주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진실은 당시 우크라이나 영토 내 러시아계와 다른 소수민족의 주된 희생자였고 우크라이나계 희생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마이단 폭동 세력과 공모해 오랫동안 교육적으로 날조된 역사를 유포해왔습니다. 러서포비아에 시든 그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역사를 거기에 꿰어 맞추는 데 발군입니다. 티모시 스나이더는 분쟁 기간 동안 잘루지니 총사령관, 젤렌스키를 허구한 날 만나면서 슬라바 우크라이나를 외쳐왔습니다. 이 친구는 1969년생인데 영어로 쓴 책이라면 바이블로 여기는 한국의 학계는 아무 비판도 없이 그의 내러티브를 진실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